예, 10월 1일 뉴스 특징주, 대형주 위주로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셀트리온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에서의 투자 의견 상향해서 삼성증권이죠. 또는 하나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신제품 출시로 내년 고성장 예상이죠. 최근에 보면요, 삼성전기, 셀트리온, 일주일에 한 3건 이상, 좋은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는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제도 5종목, 관심을 갖자, 타이밍을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고서가 2건이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 투자 의견이죠. 삼성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예상보다 실적 개선이 빨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6.2%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21만원을 유지했다. 셀트리온의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은 3,109억 원으로서 영업이익은 1,087억 원으로서 영업이익률은 35%로 추정된다.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10.9%, 영업이익은 6.2% 웃돌 것으로 봤죠. 셀트리온의 내년 이후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은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에 따라 목표 주가 대비 계리율이 상승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는 얘기죠. 한번 셀트리온에 대한 차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최근에 좋은 얘기가 계속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근데 오늘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0시 5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7,000원 정도 올라가서 17만 1,000원,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죠. 아주 좋은 모습이죠. 거래량도 48만 주입니다. 전일 거래량이 51만 주. 전일 거래량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9월 2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이 26만 주에 그쳤고, 어제가 51만 주로 한 2배가량 증가했는데, 지금 11시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어제 거래량보다도 또 2배가량 증가하는 그런 속도죠. 그러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매수세에 의해서 거래가 유발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동안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저께죠. HLB에 대해서 임상 3상 성공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바닥권 탈피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헬릭 스미스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임상 3상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헬릭 스미스가 하한가 2번에 약세가 3일째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른 여타 바이오 업종한테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 판단에서 바이오주는 일단은 바닥 찍었다. 어제도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라 해서 5종목 말씀드린 것 중에 한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지난 8월 초순에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이 8월 6일이죠. 저가가 13만 7,500원, 그리고 종가가 13만 6,500원, 그렇죠? 이때가 바닥은 확인한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는 없습니다. 판단이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우리가 바이오 업종에서는 2종목 그리고 개별 종목 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셀트리온이 낫다. 그리고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한야행을 말씀드렸죠. 어제 유한야행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상승하던 오늘은 상승 탄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한야행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죠. 레고캠 바이오도 오늘 한 850원 1.7%요. 이제 거의 21선 강한 지지선 났고 충분히 상승 가능한데 오늘 거래량 지금 9,000주입니다. 어제 거래량 15,000주. 지금 11시니까 어제 거래량보다 많겠죠. 한 2만 주대. 근데 이 거래량 갖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은 조금 미약하죠. 그렇죠? 거래가 최소한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터져야지 본격적인 상승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라 보고 거래량을 보면서 레고캠 바이오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갖고 계시면 홀딩을 하되 지금 뭐 다시 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 그렇죠? 큰 부담 없습니다. 뭐 우리가 17만 원 밑에서는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17만 1,000원이니까는 뭐 장중에 17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바이오주들 새롭게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헬릭 스미스가 한 10% 넘게 뜨죠. 지금 한 7,000원 넘게 73,000원 그렇죠? 예, 바이오 업종들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깜빡한 게요. 또 지금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한 게 한 2주 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구독과 시청 수가 조금 생각보다는 작은데요.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거죠. 삼성전자 예상의 반도체 목표가 상향.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었죠. 한번 오늘 내용은 어떤 건가 볼까요? 현대차 증권은 1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서 반도체 부분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7조 3천억 원으로 예상하며 매출액 전망치는 61조 원이다.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서 삼성전자 매매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기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 지금 연중 고점 수준에 지금 거의 올라와서 돌파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1900선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이번에 뭐 2100 갔다가 다시 주춤하면서 좀 대밀리긴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모습이 차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수급상을 봐도 그렇죠. 이 보십시오. 이쪽 파란색 있는 것이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빨간색이 많은 것이 바로 외국인이죠. 그 옆에 기관. 개인들이 보면 뭐 9월 10날 170만 주, 9월 11일 190만 주, 그리고 9월 18일 날 240만 주, 그 다음 날 뭐 340만 주, 200만 주. 계속적인 개인들의 매도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면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이 올라가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여타 종목으로 확산되면서 상승 종목 수가 갈수록 늘어날 거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 장이 빠질 때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같은 장, 올라가는 장에서는 조금만 노력한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삼성전자 차트 모양,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었죠. 근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이닉스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이것이 시가총액 1, 2등 업체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의 상승을 견인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매매의 역량보다는 시장을 읽는 기준점으로 삼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살아있다.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금투, 대우건설, 잠재력 본격 개화할 거 매수 의견이죠. 지난주에 아마 대우건설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총 43억 달러 낙찰 의향서를 접수했다는 얘기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신한금융투자는 1일 대우건설에 대해 3분기 영업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1363억으로 전망된다. 근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8%, 그리고 영업이익은 28%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된다.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9월 중순에 43억 달이 낙찰 의향서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 카타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을 비롯한 시장의 주력 파트너사와 공조를 통해 진출을 깨고 있다. 그래서 잠재력이 본격 개화할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하고 목표 주가를 종전 제시액보다 14% 상향한 6,400원으로 제시한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서 수주권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언급을 해드렸죠. 한번 대우건설 차트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날 나이지리아에서 수주권 얘기 나왔을 때가 바로 9월 16일입니다. 주가는 11.99, 한 12% 올랐죠. 거래량 620만 주,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갭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최근 장 흐름이 크게 뜨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조정받는 모습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 수급상을 봐도요,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우세하죠.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한 게 9월 27일 날 12만 주, 그렇죠? 그리고 9월 19일 날 한 6만 3천 주에 그치고, 뭐 9월 26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46만 주 매도, 그리고 어제 20만 주 매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주가를 띄웠던 세력들이 전혀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주가를 더 띄우겠다라는 의지 표현으로 봐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이제 좋은 얘기도 나왔는데 주가 반응은 별로죠. 그렇죠? 지금 현재 15원 상승한 4,845원입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지금 24만 주예요. 지금 11시 한 2시간 지났는데 오늘 뭐 많이 된다고 봤자 한 60만 주, 5호장에서 거래가 감소하니까요. 전일 거래량이 53만 주죠. 그죠? 전일 거래량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조정의 끝마무리에는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가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돼야지 본격적인 상승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미약하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지금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장성산에 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수급적인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정보 관심 있게 보다가 언제 매수로 접어들어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조정의 끝마무리에는 거래가 감소를 해야 되고 이때의 거래량 감소는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한 것보다는 매도세가 소멸되면서 거래가 감소한 거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가의 변동폭이 작아야 된다. 주가의 변동폭이 시가, 저가, 고가, 종가 그 변동폭이 작아야 된다. 그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특히 지금처럼 기간 조정을 잘 봤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 투자가들이 이 종목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따라 붙는 세력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인이 아닌 다른 데서 매수해서 뜨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누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길어지면서 실방 매물로 나오면은 그 주가 빠지는 걸 또 받치겠죠. 그러면서 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이 작은 것이 끝 마무리됩니다. 거래량 감소와 하루의 변동폭이 작아야 된다. 그 이후에 거래량 증가, 매수세가 힘입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모습은 나오진 않는다. 거래량 감소는 좀 의미는 있지만은 특히 어제보다는 그제죠. 음봉 나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이 한 12만 주, 105원, 2% 정도 하락할 때 거래량이 51만 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어제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를 못하고 오늘도 뜨기 위해서는 어제 거래량 50만 주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은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거래량이 최소한 200만 주 정도, 그러면 아침 장 시작하고 30분 지났을 때 최소한 20만 주에서 30만 주는 돼야겠죠. 그리고 거래량 계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거래 증가와 함께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힘 있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우건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거래가 아침에 일찍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된다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카카오죠. 증익 지속될 전망 KF투자증권이죠. KF투자증권은 1일 카카오에 대해 증익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3분기 매출액은 7,52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증가를 한 거고 영업이익은 460억이었어요.
전년 동기 50%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는 우리가 이제 카카오다마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카카오가 움직임이 상당히 둔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은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거지. 예? 그동안 안 빠지고 거의 뭐 역사적 연중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 그 관점이죠. 이제 여타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오면은 이 종목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오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한 1,500원, 미미하죠. 뭐 13만 7천 원에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이유도 이것도 거래량이 12만 주, 어제 거래량이 20만 주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뭐 20만 주 내외에서 지금 머물고 있죠. 거래 바닥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얘기,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 탄력, 그러면 시장 반응은 아니다는 얘기죠. 한번 좋은 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가가 상승을 못하면은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카오 관심 있게 보되 너무 급하게 매매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단순히 좀 긴 흐름으로 좀 중장기 투자분들은 뭐 밀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타이밍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이와 차량 부품 이익 회복세 견인 목표가 상향 현대차 증권이죠. 1일 현대이화에 대해 차량 부품 이익 회복세를 견인했다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한 6만 1,000원으로서 기존 대비 한 8.9% 한 9% 정도 상향했죠. 3분기 영업이익은 267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77% 좋아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멕시코, 서산 2공장 등 신규 공장 가동률이 회복되고 현대차 그룹 RV와 그리고 고급 후륜 중심 신차 믹스 개선 전략 수혜로 관련 부품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차량 부품의 수익성 역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서요. 앞으로 이번 분기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 및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다음 종목인가요? 우리가 자동차 업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돌입. 어제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그 감소세가 상당히 컸는데 감소세가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죠. 또 실적이 뭐 4분기라든지 아니면 내년부터 상승으로 전환될 거다. 긍정적인 보고서죠. 한 1년 반 동안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안 좋아지는 폭이 줄어들고 이제는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닝 시즌 10월 달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삼성전자 발표할 거고 뭐 이번 달 내내 실적 시즌이 돌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차 웃고 화정은 울고 그렇죠? 정유, 화학, 항공 실적은 하향 4분기에는 소폭 개선 기대.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섬유, 의복, 식음료주는 실적 상향 추세. 반도체, 조선은 업황 반등 과정서 종목별 편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우리가 이제 만도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한번 지금 전반적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서 나왔던 현대이화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900원, 5만 100원이네요. 1.한 때 좀 하락이고 거래량 3만 6천 주. 어제 거래량이 12만 주인데 어제 거래량만도 뭐 미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매도세는 이제 실망 매물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물량 뭐 좀 받아주고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런 관점. 조정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상 보십시오. 뭐 개인들 매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주죠. 한번 현대차 보겠습니다. 아마 자동차 업종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 양상을 보일 텐데요.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도 지금 1,000원 하락해서 0.75죠.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단순히 오늘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 종합지수도요. 코스닥이 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소는 한 9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눈높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지금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시작 아까 카카오 때 마찬가지로죠.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구간인데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눈높이 차원에서 이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화 우리가 이제 만도도 한번 말씀드렸죠.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만도 오늘 1,000원 2.7% 빠지네요. 근데 지금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고 차트 모양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아마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면서 기아차가 일단 먼저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현대 이화도 마찬가지고 만도도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지속적으로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정유 업종 뭐 SK 이노베이션인지 LG 한번 이거 내용 볼까요? SK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각각 2천억, 3,600원으로서 한 달 전보다 11.6%, 12 그리고 SO일이 11.6%, SK 이노베이션이 12.9%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죠. 실적이 갈수록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그래서 화학업종을 일단은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부진할 걸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업종들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주도 좀 상승하기 때문에 뭐 LG화학이 한 1.8%, 롯데케미칼이 한 2.5% 정도, 그리고 SK 만원, GS가 한 400원 정도, 그렇죠? SK 이노베이션도 보합, 하나케미칼, 뭐 강보합, 금호석이 뭐 한 1%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LG화학 볼까요? 그렇죠? LG화학이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차원으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 따라서 지금 단기매에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연중 최저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롯데케미칼은 뭐 연중 최저 수준에서 조금 고개를 틀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조심은 하자라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까 말한 섬유 우버 FNF 그리고 뭐 LF 그죠?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번 화성 엔터프라이즈 한번 봐볼까요? 주가 모습이 어떤지.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실적 좋은 것들은 주가가 뭐 최근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데 오늘도 이 종목들도 좀 쉬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낙폭 가대주들이 움직인다. 그렇다고 낙폭 실적이 나쁜 종목들 매매에 접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화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섬유의복 화성엔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뉴스 특징주 2부 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2부 좀 나눠서 방송을 해드리는데 아마 대형주도 아까 말한 대로 뉴스 특징주에서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자. 우리 삼성전기, 셀트리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들은 뉴스 특징주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실 분들은요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